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위와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볼 테니 제가 단순히 실수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여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일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다 나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장님에게 반해 제가 먼저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참 용기가 있었네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제가 좀 더 크면 연애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미 성인인데 더 클 일이 뭐가 있냐며 연애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젊고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부터 났어요. 사장님이 이혼남이라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를 자꾸 거절하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졸랐고 결국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의 남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5살짜리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를 넓혀가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식당이 바쁠 때는 나가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딸아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엄마가 갈 일이 있을 때가 걱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예쁜 엄마가 학교에 가면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들보다 딸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새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죠. 그리고 남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죠. 언제나 똑소리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사위는 누나처럼 젊은 장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위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위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사위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딸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누나가 얼른 아이를 낳아서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증손주를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증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아이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나서 사위와 부부관계를 잘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졌나 봐요. 사위는 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딸은 사위에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임인 거랑 부부관계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진 것이 저는 너무도 아쉬운데 말이죠. 아들들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며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적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죠. 저의 아들들과 사위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한다고 해요. 주말에 가끔 아들들과 딸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과 함께 먹습니다. 딸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셔요. 아이들이 와서 집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이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진 시골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적적하게 살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북적되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주말에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딸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딸과 사위는 술을 좀 과하게 마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위는 딸이 부부관계를 잘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하냐고 화를 냈죠.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딸을 나무라고 사위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위는 불만을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은 천생연분이거든요. 밤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딸은 저와 자겠다고 하며 제 침대에 눕더군요. 저는 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성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서 자려고 깨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것이었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전에 사위가 방에 왔다 갔을 때 딸은 화장실을 다녀왔고 저와 자리를 바꿔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니 사위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 누워 잠이 든 사위 옆에 누워 저는 숨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는 술에 많이 취해서 나를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을 거야. 모른 체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기에 배웅을 하고 나니 또 적적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더군요. 사위가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쪽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또 온다고. 저와 남편은 딸 부부가 자주 오면 좋았죠. 시골 외진 곳에서 둘이 살면서 늘 적적했으니까요.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왔고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어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상을 차렸죠. 사위는 술을 안 사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좋아하는 술이 따로 있는데 평소에는 늘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위가 그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술을 안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위에게 이 시간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다른 마트로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위는 다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딸에게 같이 갔다 오라 했죠. 딸은 올 때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사위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차를 타고 제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사위가 묻더군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나 장모님이라 부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저는 사위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가 그날 품에 안은 것이 딸이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어땠기는?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도 좋았죠? 이렇게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시골길 옆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밖에서 사위는 저를 안았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사위와 함께 술을 조금 마시다가 저는 일찍 잤습니다. 다음날 딸과 사위를 보내고 저는 무척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후 딸과 사위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을 딸과 사위, 저희 아들들 모두 모여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집 옆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위는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을 치르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죠. 딸에게 요즘은 너네 부부 사이가 어떻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저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위를 받아줄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좋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직장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저는 일찍 이쁜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대학생이라 타 지역으로 올라가서 혼자 생활 중이에요. 20년 넘게 같이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은 아마도 제 마음을 알 거예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그건 가족과의 사랑이 된지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남편과 사랑을 나누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남편을 봐도 흥미가 없고 지겨워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늙었고 밤에는 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 성격이 남자답지 못하고 좀 깐깐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욕구가 더더욱 없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정말 밤마다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하다가 10번 중에 1번 정도 하는 게 저희 남편이랍니다. 게다가 남자가 힘도 없어가지고 한 번 하면 힘도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남편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몸에 좋은 장어 등등 다 먹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네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너무나 외로워서 샤워하면서 혼자서 위로를 하고는 했어요. 그래도 스스로 위로를 하고 나면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니 다행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위로하고 올 때마다 침대 위에서 제 속도 모르고 혼자 코 골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정이 더 떨어지고는 했어요. 아무리 혼자 그렇게 해봤자 같이 하는 것만큼 충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전에도 헬스도 다니고 필라테스도 다니면서 나름대로 몸매를 잘 유지해왔지만 저랑 완전 딱 들어맞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요즘 기사를 보면 골프나 테니스를 즐겨 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골프를 치고는 싶은데 연습장에는 가겠지만 필드까지 나가서 치는 거는 정말 무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골프 옷보다는 테니스 옷이 저한테 뭔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원래 운동신경이 타고나서 금방 테니스를 잘 배웠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러 몇 개월을 나가다 보니 같은 시간대에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딸이 제 딸이랑 나이도 같아서 금방 친해져요. 우리는 테니스를 친 후에 맥주나 커피 한잔하며 더욱더 가까워졌고 언니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테니스 연습이 없는 날에도 언니와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밥도 먹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먼저 부부 동반 모임을 해보자고 해서 남편과 함께 언니의 집으로 놀러 갔어요. 언니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수도 좋고 로열층이라고 너무 부러웠어요. 잠시 후 방 안에서 남편분이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60이라고 했는데 얼굴도 너무 좋고 몸매도 좋아서 젊어 보였어요. 저희 부부를 환영하며 환한 웃음을 짓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언니랑 엄청 친해졌지만 언니는 별로고 솔직히 얼굴도 이상한 편인데 저렇게 멋지고 재산도 많은 형부랑 살고 있는 게 의아했어요. 언니가 음식을 직접 준비했다는데 솔직히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제가 워낙 요리에 소질이 있어서 언니의 요리를 맛보고는 둘은 아무 말 없이 맛이 없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형부도 입에 넣기는 하는데 정말 맛이 없어 보이는데 맛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형부는 입으로 맛있다고는 하지만 얼마 먹지 않았어요. 형부가 엄청 왜소한 편인데 아무래도 언니의 반찬 솜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음주도 한잔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비참한 우리 집에서 멋없는 남편을 바라보니 기운지 빠졌어요. 언니와 형부가 다음에는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가끔씩 언니를 만나러 오는 형부와 마주치기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형부가 엄청나게 멋있어 보였고 언니가 미치도록 부러웠어요. 형부는 센스도 좋아서 몇 번은 저도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형부 옆자리에 언니가 타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형부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제가 옆에 타서 형부의 손을 내가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과 여태 살면서 물론 남편이 밤에 힘이 없기는 했지만 다른 남자를 생각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렇게 완벽한데 자기 여자까지 너무나도 위해주는 형부의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인 형부에게 안기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언니를 안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동생처럼 친해진 언니의 남편에게 남편도 있는 제가 이러면 미친 것 같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형부와 뜨거움을 나누는 것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할 때도 많아졌어요. 거부당하더라도 형부에게 한번 만나자고 말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초라하기는 하지만 우리 집으로 언니와 형부를 초대하기로 했어요. 형부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먼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저번에 언니가 요리에 솜씨가 없는 걸 알고 우선 음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 했어요. 재료도 좋은 걸로 준비해서 주말 오후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형부가 오기 전에 바로 다시 한번 씻고 비싸서 잘 안 뿌리는 향수도 뿌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요염하게 파인 옷을 입었어요. 몸매도 한층 육감적으로 보일 수 있게 옷도 준비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값비싼 선물들을 사서 집에 왔어요. 비록 집은 보여주기 싫었지만 식탁은 완벽했어요. 형부와 언니는 식탁에 요리를 보자마자 엄청 놀랐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제 음식 솜씨를 칭찬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와인을 마실 때 안주도 만들어줬더니 형부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저녁도 저녁이지만 애주가인 형부에게 술안주가 더 어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술이 한 잔 들어가고 4명 모두 취기가 올라왔어요. 저는 일부러 옷 단추를 하나 풀고 형부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식탁 밑에서 실수인 척 형부의 다리를 쳤는데 처음에는 놀란 듯 보였지만 제가 발로 더듬자 그걸 즐기는 걸 같았어요. 저를 힐끔 쳐다보다 저랑 눈이 마주칠 때는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형부랑 잘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렇게 술까지 다 마시고 언니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형부에게 제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형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야시한 눈빛으로 형부를 쳐다봤고 형부도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미소를 지었어요. 주말 동안 형부만을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형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도 계속했어요.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서 형부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전 내내 연락이 없는데 혹시나 까먹은 건가 생각해서 너무나 기분이 별로였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형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부는 점심 잘 먹었냐며 토요일 저녁 너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러면 바로 술 한잔하자고 들이댔어요. 형부는 바로 오케이 했고 둘이 날짜가 맞는 날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형부를 처음으로 따로 만나니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형부와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식도 떠주고 술잔 비면 바로 채워주면서 정말 매너가 좋았어요. 형부는 정말 아는 것도 많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랑 단둘이 술을 마시면 노골적인 얘기나 스킨십을 한다고 하던데 형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화를 잘 이끌어갔어요. 그런 신사적인 모습이 저를 더 설레게 했고 술이 조금 취하자 제가 먼저 어필했어요. 이자카야에서 나오면서 일부러 취한 척 형부에게 안겼고 손을 잡기도 하면서 몸을 밀착시켰어요. 형부가 택시를 부르는 걸 가까스로 저지하고 일부러 숙소가 많은 쪽으로 걸어갔어요. 형부와 이자카야에서 만나기로 한 날부터 미리 길을 파악해서 숙소가 많은 곳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형부에게 안겼어요. 형부는 여태껏 매너 있게 행동했지만 방에 들어가자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정말 완벽했어요. 마치 외로웠던 저를 미치게 했어요. 형부 품에 안겨서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비실비실해서 몇 년간 제대로 된 관계가 없었으니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형부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었고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형부와의 사랑을 생각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형부에게 문자를 했어요. 형부도 어제 너무 좋았다며 괜찮으면 오래 만나자고 얘기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며칠 지나서 우리는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다 필요 없이 바로 숙소로 향했어요. 형부와의 첫날 밤은 술이 조금 취하기도 했고 시간에 쫓겨서 서둘렀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형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줬어요. 형부의 굉장한 스킬에 빠져버린 저는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형부는 30분이 넘는 동안 저를 사랑해주는데 그날은 그 한 번만으로도 저는 거의 기절했어요. 형부는 아직 저와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서비스를 해서 형부를 만족시켜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형부 품에 안겨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형부가 하는 행동이 제가 처음 바람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물어봤어요. 형부는 많은 경험들을 말해줬어요. 형부가 언니랑 결혼한 건 어쩔 수 없었대요. 언니가 오랫동안 형부를 쫓아다녔지만 형부는 적당한 관계로만 만났었는데 형부가 전 여친과 헤어지고 힘들 때 언니랑 만나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임신을 했대요. 생명도 중요하지만 언니가 형부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혼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우려고 했는데 언니가 절대 안 지웠대요. 처갓집이 많이 부유한데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사업자금도 대주면서 결혼을 격려하기도 하고 생명은 소중하니 결혼하다고 다그치셔서 결혼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 언니를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대요. 그래도 사업이 어려울 때 언니가 친정에 말해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언니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었대요. 어쩔 수 없이 언니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하네요. 지금도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성을 가끔 만난다고 했고 저는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마무리하던지 저랑 그만 만나던지 둘 중에 고르라고 했어요. 형부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만나줄 걸 약속한다면 그 여자랑 당장 끝내고 저는 무조건 형부를 계속 만날 거라고 했어요. 형부는 제가 있는 데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저 보란 듯 확실히 관계를 끝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형부도 저를 사랑하구나 생각을 했고 앞으로 형부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형부와 처음 만나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요.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형부 사업이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형부는 제가 원하는 걸 선물을 해줘요. 정말 밤낮으로 저에게 모든 걸 해줘요. 제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럴 때면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도 해줘요. 형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제 마음으로는 남편이랑도 끝내버리고 형부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형부 사업이 언니네 쪽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남편과 이혼하면 아무래도 딸이 걱정되기는 해요. 형부도 언니, 친정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혼은 어렵다고 하네요. 그냥 지금처럼 언니네 도움도 받고 스트레스는 저랑 만나서 사랑으로 풀고 싶다고 하네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정말인 것 같아요. 바람을 핀 사람이 정말 못한다면 후회하고 다시는 하지 않았을 텐데 첫바람이 형부인 게 제 인생의 복권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